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희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야가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어제 협상을 다시 이어갔지만 또다시 결렬이 됐습니다.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렇게 통 큰 제안을 하고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을 하면 그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다. 파탄낸 것을 가지고 명분을 잡아서 지방선거에 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파탄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국민과 함께 그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당초 불가 입장에서 통 크게 조건부 수용으로 돌아섰습니다. 야당이 거부했는데 여야 입장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어제 만났을 때 사실 조금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뭔가 좀 타협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40분 만에 이 결렬이 됐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우원식 대표 측에서는 이 추경 특검안 그리고 기타 쟁점 법안들을 이른바 일괄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측에서는 선특검 처리를 하자. 예. 이제 특검의 명칭과 절차 등을 둘러싸고 서로 이견이 생기면서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로 국회 본관 앞에 농성장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 농성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하고 어제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리기를 침낭 등을 뭐 준비해라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그걸로 봐서는 바른미래당도 현재 상황이라면 예. 이른바 장외 투쟁에 동참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협상의 시한으로 정한 것이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그리고 2시 전까지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또 마지막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통 크게 양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야당은 여당이 내건 조건부 특검 수용, 야당을 기만하는 꼼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말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무늬만 특검인 유명무실한 특검을 내세워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기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천막 농성투쟁도 노숙 단식 투쟁도 모든 것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를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지해 주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을 했는데 민주당이 내건 특검 수용 조건 과연 어떤 거길래 이렇게 거부를 또 했습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엇갈립니다. 시기, 명칭, 형식 이렇게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시기 부분을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과 추경안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법, 국민투표법 등 이 쟁점 법안들을 24일, 이달 24일 일괄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일단 선 특검을 먼저 처리하자. 빠르면 오늘이라도 특검 법안을 처리하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기에서 그렇게 엇갈리고 있고 형식에서는 민주당의 안은 이제 드루킹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 이쪽에 좀 중점을 둔 그런 명칭을 내놓고 있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댓글 공작 이래서 뭔가 이것이 조금 더 어떤 권력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 이런 쪽으로 명칭을 좀 잡고 있는 그 측면에서 명칭에서 또 차이가 나고 있고 형식에서는 이 야당이 추천하고 이제 민주당이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는 이런 안을 민주당 쪽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크게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침낭을 준비해서 이 장외 농성 채비에 나섰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농성 하실 거예요? 의총에서 일단 제가 최소한의 준비물은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내일 의총 결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한국당이 너무 공조할 수 있을까요? 다당제 시대에는 앞으로 아주 수많은 사안마다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일어날 겁니다. 자, 바른미래당도 장외농성 동참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사실상 특검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반발하고 있는 이유 구체적으로 뭘까요, 고 박사님? 뭐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특검법 자체인데요.
특검의 아까 소국장 잘 설명해 주셨는데 특검 명칭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예. 그에 따라 특검의 수사 범위가 결정이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범위가 예, 그러니까 지금 되죠. 민주당이 예. 얘기하는 것은 드루킹과 그 일당 그들에 대한 이 특검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예. 예,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장은 예. 대선 전반에 걸쳐서 댓글 조작과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 있었다면 그것 전체를 조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제 다시 드러난 사실이 그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고 예. 대선 전부터 댓글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경찰이 이제야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대권 전반에 대한 이 댓글 조사로 확대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명칭의 문제는 곧 수사 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당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통 큰 수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현안이 되는 법안 20개랑 같이 처리하자는 게 우원식 원내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예전에 줄줄이 사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하나하나가 다 쟁점이 있는 법안들인데 예. 이것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특검과 맞바꾸겠다고 하는 거 여당으로서는 이 막힌 그 전국을 뚫고 현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제안해 볼 수는 있지만 예. 저런 정도를 통 큰 제안이다. 조건으로 이렇게 세우기에는. 얘기하는 것은 좀 그 내용과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야권 입장에서는 예.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군요. 그러나 오늘 2시라고 했지만 예. 뭐 사실 뭐 2시는 정세균 의장이 제시한 마지노선이고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얼마든지 협의해서 타결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오늘 중에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여야가 오늘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타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좀 때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여당이 조금 과한 건가요? 뭐 야당도 아주 일관되게 특검을 주장을 해왔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 부당성을 계속 이야기해 오면서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좀 찾지 않겠느냐. 그건 무슨 접점이냐. 처음에는 특검 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카드밖에 없다라고 계속 밀어붙인 것이 이제 효과를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사이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잖아요. 예. 어쩌면 야당 대표에 대한 그 폭행이라는 것은 그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내용을 떠나서요. 뭐 그런 것이 엉켜서 일단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도 큰 진전이라 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국회가 이 야당이 주장한 것만 갖고 국회를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뭐 드루킹 문제 가지고 야당의 정치를 갖다가 국회 정치를 올인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뭐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가지고 뭐 물관리법, 일원화법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뭐 일괄 타결이 아니라 동시에 논하자라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접점으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예. 그것이 조건이냐 논하자가 아니라 동시에 표결을 하자 이거 아닌가요? 조건이냐 아니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예. 조건이든 아니든 떠나서 국회가 언젠간에 5월 달에 국회를 가동한다면 예. 순차적이든 동시적이든 일괄 타결이든 해결돼야 할 문제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이 특검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소국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제 여야 간의 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단계에서 예. 배랑 끝이 이 전략이라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때 있어요. 우리가 가끔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북쪽에서 예. 핵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럼 또 그거밖에 없다면 대화를 또 응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권 입장에서도 그래 이 드루킹 이 특검 문제가 이러한 문제라면 야당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또 받아줄 필요는 있다. 다만 지금부터 그 논의를 한다면은 그것이 선거 전에 이루어질지 이후에 이룰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동시에 겹치다 보니까 저 눈에는 상당히 긴박하지만 여야 간에 드디어 이제사 많은 예. 시간을 버리면서 대화의 접점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법안 이름 드루킹으로 한정 짓기는 애매한 게 오늘 또 조간신문에 보면요. 한 조간신문 MB 박근혜 정부 홍보하라 매크로 수시로 돌렸다. 이 온라인 홍보 대행업체 직원 복수에 뭐 두 사람인지 아니면 두 업체에서 일한 사람이 뭐 증언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드루킹으로만 한정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 생각에도 이제 드루킹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드루킹으로 인해서 시작된 댓글들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드루킹이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 일탈
매크로를 활용한 모든 범위로 중요하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범위를 다 갈 수는 없는 문제고 중간에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이견을 서로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특검법의 입법 범위까지 결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국회가요 드루킹 이 특검을 놓고요 공전 중인 가운데 경찰이 드루킹 일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추가로 댓글 조작한 정황 확인이 됐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평창 남북 단일팀 그 기사 1개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거기에 달린 댓글 2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670여 개 기사에서 2,200개 아이디를 사용해서 한 2만여 건의 댓글 조작을 한 부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공모 회원 중에서도 입건된 사람이 원래는 드루킹, 김씨 등 뭐 3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명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상황이고 또 최근 보도, 오늘 보도에 따르면 대선 전인 2016년 10월부터 이미 댓글 조작이 진행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드루킹 최측근 집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와 관련된 여러 개의 어떤 자료들을 확보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이 댓글 조작이 시작됐는지 여기에 대한 의혹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피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드루킹 경공모 관련 수사는 확산되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 관련 조사는 뭐 한 번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또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직 경찰이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분명한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김경수 의원은 이제 경남에 계속 머무르면서 선거 전에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관훈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 경찰 안팎에서는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국민들로부터 조금은 뭐 좀 욕을 먹었다는 표현은 그렇고 지탄도 좀 그렇고 적절한 표현이 안 떠오르는데. 경찰들 입장에서도 궁색하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선을 걷고 그 김경수 의원은 또 별개 사건으로 놔둘까요? 아니면은 같이 좀 이렇게 수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이건 예측이라기보다도 수사 원칙상 지금 경찰에서 수사의 대상으로서의 김경수 의원 이제 후보라고 봅시다. 지금 경찰은 어떤 참고인이든 뭐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되든 그걸 떠나서 실질적인 사실 조사는 거의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특검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특검의 대상으로서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하기 힘든 정치적으로 관련이 돼 있거나 또 권력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 수사의 한계에 부딪힐 경우 그것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검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면 특검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여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상으로서의 어떤 이 중요성이 있지 경찰 조사에서 다시 또 김경수 의원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뭐 보여주기 수사 내지는 수사를 하다마는 수사다라고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역시 경찰이 담당할 부분은 과연 드루킹의 실체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제 댓글이 밝혀지겠지만은 과연 댓글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누가 활용했느냐라는 아주 팩트에 가까운 것은 만큼은 어떻게 보면 특검은 새로운 팩트를 찾기보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데 저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경찰 수사권에서의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수사를 했지만은 충분한 수사를 저는 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수사를 하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내 탓이오가 아니라 니 탓이야. 왜 제대로 그 서류 안 해가지고 영장이 기각되게 만들어. 이런 상황에서 한번 뭐 제대로 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 끝.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조금 지금 뭐 사회자께서도 제기하셨지만 이 경찰이 뒤늦게 수사 속도를 낸다고 해서 특검의 필요성
또 국민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론이 무마될거나 완화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박 교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경찰이 다시 김경수 후보를 불러서 조사한들 국민적으로 정말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겠는가. 그런데 선거 앞두고 또 부르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내일 뭐 특검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김경수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특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 부실 수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도 이 드루킹 사건은 완전히 성격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여권에서 드루킹의 개인적 일탈, 뭐 브로커 이렇게 규정되었던 사건의 성격이 드루킹과 30여 명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지금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선 전이라고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대선은 작년 5월 9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킹크랩 서버가 설치되고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게 2016년 10월부터라고 경찰이 정황상 지금 발표낸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대선 얘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루킹들이 정말 30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뭐 200만 회 이상의 무슨 부정 클릭을 통해서 그 시기에 무엇을 했겠는가.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한 것인가.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한 것인가. 지금 돌이켜보면 10월, 11월, 12월로 가는 그 긴박한 시기에 한쪽에선 촛불이 한쪽에선 태극기가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면서 정말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을 수도 있고 사법 처리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뭐 김경수 의원과의 연루성 이걸 또 뛰어넘는 또 어떤 면에서는 대선을 뛰어넘는 더 큰 폭발력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경찰이 뭐 뒤늦게라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정말 격려해 주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경찰 선을 떠났다. 그리고 드루킹에 대한 이 특검으로 제한돼서 이 할 상황도 이미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 뭐 제2의, 제3의, 제4의 드루킹이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드루킹 지금 김 씨로 한정을 해서 특검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남지사 선거 정말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오늘 관훈 클럽에서 토론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관훈클럽 토론회 하면 뭐 대선 후보라든지 최소한 서울시장 정도가 많이 나와서 했었는데 아마 광역단체장 중에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또 관훈 토론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같습니다. 오늘 이제 김경수, 김태호 후보 2명 관훈클럽 토론회를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김경수 후보는 경남의 신경제지도를 그리겠다. 그리고 거제에서 김천을 잇는 이 남부 내륙 철도를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이제 공약을 이야기를 해왔고 김태호 후보는 이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남부 내륙 철도를 나도 똑같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해서 남해안 고속철도까지 동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두 후보의 어떤 경남 발전 전략 등을 둘러싼 뭐 치열한 토론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관훈 토론 아마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6.13 지방선거 어떻게 보면 최대 승부처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승패에 따라서는 여야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여권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로 전국 전체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드라이브가 상당히 관철되어 왔던 국면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6.13 지방선거 전반에 걸쳐서 야권이 좀 상당히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꼭 무슨 특정 여론조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개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야권이 지면 그러니까 진리선거 졌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이 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지면 그것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그 리스크 부담을 이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안게 될 겁니다. 예. 이를테면은 서울 지역 선거가 그렇고 경남 지역 선거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당장 오늘 뭐 이 관훈클럽 토론도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여파가 미칠 거다. 그런데 이제 그 김태호 후보가 그동안은 사실 이 경남 지역에서 경남 지역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생 중심으로 투어를 했는데 이게 관훈클럽 토론이라고 하는 건 중앙 정치 아닙니까? 예. 전국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은 지금까지의 민생 제일주의와는 좀 다르게 정치적으로 각을 세워서 정치적 토론의 주도권을 잡는 방식으로 토론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요구되지 않을까. 예. 그런 짐작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저는 저 두 후보가 정말 행운아 같아요. 정치라는 것이 정말 뭐 부고장 날라온 것만 아니면 예. 본인이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부고 빼놓고는요. 그렇죠. 예. 선거 때야말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가진 노력을 할 것인데 지방 동시선거라는 것이 모든 후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경남 지역을 비춘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갔을 건데 자연스럽게 두루킹이라는 문제가 가지고 양자 간의 관훈클럽이 나오는 것. 이건 여론상 국민들도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아마도 근데 두 사람이 여기 그 토론 클럽에서 두루킹 이야기를 한다면 둘 다 바보일 거예요. 아마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여야 간의 접점이라 할지라도 저는 김영수 여권 후보가 다음에 여권에 힘 있는 사람 누굴 것인가에 대한 뭔가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큰 저는 소득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특히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더 큰 행운아일 수도 있다. 좀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예. 당 대표도 어느 정도 당 내에서마저도 많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도를 좀 김태우 후보가 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무상급식이 포함되는 거죠? 무상급식도 물론이고 또 남북 정상회담 이 분위기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 때 뭔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물론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어떤 변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 박사 말씀대로 이것이 단순하게 둘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졸제 큰 토론회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승리하는 사람은 지금도 뭐 큰 정치인이지만 더 커질 것이고 패배했다 하더라도 큰 정치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